저 두 번째 토론 주제 자료집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난 예방, 방역, 보건 의료에 관한 남북 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는 전문가 발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앞의 과정과는 약간 다릅니다. 네, 전문가 발제를 듣기 이전에 먼저 화면 보시면서 이 발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한 쟁점 사항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재난 예방, 방역, 보건, 의료에 관한 남북 협력입니다.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신중하게 조건부로 추진해야 한다는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재난 예방, 방역, 보건, 의료에 관한 남북 협력은 북한 주민만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남한 주민에게도 필수적인 협력입니다. 남북 주민의 안전과 인도적 권리에 관한 협력은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이 일시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민간 안보 차원에서 원칙을 세우고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면 남북 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남북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중하게 조건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난 예방, 방역, 보건 의료에 관한 남북 협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치 군사적 조건을 앞세우는 조건에서 우리도 북한 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추진해야 합니다. 설사 방역 물품이나 의료기구에도 제재 대상 물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설사 북한이 협력에 동의하더라도 대북 제재 공조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라는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 받으신 것 다 기억하고 옆에 놓아두셨습니까? 자료집 보시면서 전문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세션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한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발제를 듣는 만큼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제가 끝나면 질의응답을 위한 분임 토의를 하고 질문과 응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전문가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인사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재난, 보건의료, 방역과 관련해서 남북 협력이 필요한가 또는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사실 위주로,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난, 재해, 이 방역, 보건의료에 관련돼서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남쪽은 주로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북쪽은 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내용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재해 예방 분야와 관련해서 남북이 어떤 협력과 합의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 정부가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맺습니다. 이 합의서에서 보건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에 합의를 하자, 협력을 하자라는 최초의 남북 합의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992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부속 합의서에 남북은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도우며 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자연재해 분야의 합의를 또 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의 보건 분야와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협력하는 걸로 합의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또 이 맥락이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자연생태 보호 및 보건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과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라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과 북이 보건 의료 분야와 재난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합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18년 11월에는
바로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입각해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실무회담이죠. 여기서 공동보도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 공동보도문에 보면 상방이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치료 등등의 구체적인 실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이것을 지속화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5년 19대 국회에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원이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정진에 관한 법률을 처음 발의합니다. 당시 그 정의화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0대 국회에서 또 새누리당 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하고요. 이게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또 발의를 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화 의원의 법률안 발의 내용인데요. 그 세 번째 부분에 남북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요. 그 보건의료의 주요 협력의 분야입니다. 실태조사, 정보 교환, 교육, 인력, 기술 교류 등등의 부분을 광범위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 남북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럼 이게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우선은 행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남북이 좀 그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우리 쪽 맡아 먼저 법을 만드는 게 맞느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아직까지 법률안이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난협력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북이 재난협력 사례는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홍수, 가뭄, 산사태, 지진, 해일 이런 건데요. 1984년에 서울에 엄청난 크게 수해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물이 많이 드는데 그때 북에서 먼저 우리에게 쌀과 옷감, 시멘트를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해와서 당시 전두환 정부 때요. 그것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남북이 처음으로 재난 부분에 협력을 한 사례이고요. 1995년에는 북이 엄청난 큰 수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가 쌀 15만 톤을 보내고요. 이걸 기회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쌀과 비료를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재난인데요. 사회재난은 2014년 4월 달에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용천역 기차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요. 엄청난 사람들이 또 북쪽 주민들이 다치고 또 죽기도 사상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와 민간이 모금을 해서 복구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접경 지역에서요.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이 남측의 민간과 지자체 또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필요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사업, DMZ에서의 산불 공동 방제 사업, 임진강 범람에 대한 대응 등 공유하청 공동 관리, 그다음에 코로나 19 대응 이런 것들은 함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공동 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황해남도, 황해북도, 북쪽의 강원도 접경 지역입니다. 남쪽엔 당연히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가 되겠죠. 여기에 서로 간에 접경 지역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말라리아 방역 같은 경우가 진행된 걸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마찬가지입니다.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부분입니다. 북쪽의 보건의료 분야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시면 유엔 북한 팀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자기들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의 보건의료 분야의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보건의료 분야의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북한의 식수 위생에 대한 수요가 또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또 위생적인 분뇨 처리, 농촌 여성과 소녀의 위생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전 세계에 모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최근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남북 협력 필요하죠. 또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남과 북이 완전히 관계가 중단이 되어서 현재로는 민간 차원의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 재난 분야의 교류 협력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2020년 올해 코비드 19가 일어나자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방역 협력을 북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지원이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요. 2020년 올해 수해가 또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재난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우리 남쪽에도 수해가 크게 들었죠. 태풍도 많이 불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북쪽에다가 이 수해 지원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북쪽이 현재로는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개성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 등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악재가 있다 보니까 아마 북은 남북 간의 관계를 정진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장마철에 북한의 환강댐 방류로 인해 갖고 또 우리 남쪽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유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그 남쪽의 민간인들에게 여러 가지 또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감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북쪽은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또 뭐 아시겠지만 개성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저희가 남과 북의 군사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남과 북이 여러 가지 협력, 특히 재난 보건의료 이런 부분에 협력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 오히려 좀 독립적으로 민간의 협력은 조금 분리해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우리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재난 방역, 의료 보건 등 남북 협력에 관한 전문가 발제 들어보셨습니다. 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질문 주신 것들 제가 다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조에서 질문 주신지는 표시하지 않고 바로 질문만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 20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주신 질문은 나중에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질문 20개 먼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북한의 현재 코로나 전염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2번, 코로나 방역을 해준다면 북한에서 받아줄까요? 3번, 인도적 지원 중 식량 지원 등은 퍼주기라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4번, 재해에 관한 한 모든 것은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번이네요. 현재 북한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인지요?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 않은지, 우리나라와 협력을 안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6번 질문입니다. 인도적 지원 중 식량 지원 등은 네, 아까 했던 질문이랑 똑같네요. 7번 질문입니다. 우리의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북측에서 밝힌 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8번 질문입니다. 통일 관련된 법률 제정 현황 알고 싶습니다. 9번 질문.
저는 먼저 북한에서의 의료나 방역 수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북한은 외부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언제까지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번. 민간 협력 단체가 각각 운영되는지 아니면 연합체계로 중앙 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12번 질문입니다. 우리 측의 지원 협력은 거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13번.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남북 협력이 안 되는데 접근 시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독립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4번. 협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셨고요. 15번. 재해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일괄되게 추진하면서 상호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신뢰를 구축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가지고 있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북한의 피해는 얼마나 있는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남북 협력 대상인 보건의료의 구체적인 범위, 사업명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북한과의 교육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혹은 지원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지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액 및 구체 내역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사용 현황 체크가 가능하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라서 요약하기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무리한 부탁을 드려봅니다.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전문가분께 가능한 한 많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상영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 모두를 낱낱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정리해서요. 통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쪽은요.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수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발생하니까 이거를 방역의 방식을 북한식 방법을 짠 겁니다. 한국은 한국적 지금 방식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식 방법은 뭐냐? 아예 봉쇄를 해서 접촉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외국과. 그래서 1월 초에 1월 20일 날 벌써 중국 국경을 봉쇄했고요. 1월 22일 날 남북 간에 완전히 폐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일부 밀수나 여러 가지 형태로 물자라든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철저히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근처에 들어오면 사람이 뭐 바로 총을 쏴서 뭐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수해를 발생하면 당연히 물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물자를 좀 후원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이거 후원을 받게 되면 또 코로나 방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케이 이번에는 물자도 다 받지 말고 사람도 받지 말고 방역 중요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의 이 방역 협의도 전혀 진척이 없고요. 국제사회와의 방역 협의도 물자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북쪽에 없느냐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쪽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나 우리가 볼 때 과연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지금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건의료 협력의 부분인데 협력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보건 분야의 협력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2018년도 평양을 갔는데 북쪽이 유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일방적 지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지속 가능한 사업,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사업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북쪽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입장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앞으로의 남북 협력 사업이 진척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법률 제정안에 보면 정부는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 및 정보 교환에 대한 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 훈련 및 보건의료 기술 교류 협력 사업, 보건의료 기관 및 의약품 제조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현대화 교류 사업,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이런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뭐냐면 상호 간의 역량 구축, 물론 중요한 건 북의 역량 구축이겠죠. 역량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고, 퍼즐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북에 우리가 병원을 현대화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병원을 현대화시키고 나서요,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해야 될 거고요, 약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 현대화하면 모든 것들 다 우리 물자를 보내서 현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약품을 지원했을 때는 그 병원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물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주기 논란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북쪽의 최근의 변화도 바로 그 변화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자세이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죠. 북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해서 돼지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면요,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남쪽도 지금 연천, 포천, 철원, 파주 이쪽에요, 돼지 공장 비상입니다.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저희도 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멧돼지가 남쪽으로, 북쪽 멧돼지 남쪽으로 내려온 순간 이게 끝입니다. 멧돼지 안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부터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북쪽과 방역 협의를 제안해서 그 방역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강 수역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피해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답답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쪽에다가 설득하고 제안하고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방역 협력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제가 이제 독립적인 게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개성 문제가 터졌는데요, 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또 터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이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을 쭉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딱 터졌다고 해서 보건의료 이거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정치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건 그대로 해나가고, 민간 차원의 보건의료, 방역, 재난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건 그대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올바르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남북 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력이 진행될 때 신뢰가 쌓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또 신뢰라는 게요, 일주일치게 쌓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걸 상호 간에 국민들이 확인할 때, 그때 신뢰가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법률 제정 문제인데요. 그래서요,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 다음에 저희 그 민간단체 차원에서요, 지금 보건의료 분야, 남북의 영유아 분야, 산모 지원 분야,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그 남북 인도 협력 분야에 대한 법률안들이 막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낱개조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통합해서 남과 북의 인도 협력 분야의 지속적인 증진, 역량 구축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민간 차원에서 남북 간의 인도 협력에 관한 증진을 위한 법률안을 저희가 제정해서 이번에 좀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정치 군사적 문제가 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의 인도 협력은 지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의 협력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남북 협력 기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부터 20년까지 아쉽지만 남북 협력 기금을 민간 차원에서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남북 협력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정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노무현 정부가 쌀 지원, 비료 지원을 좀 하고 나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는 중단시켰습니다. 이 중단이 현재까지 중단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그 부분을 좀 막았다면 2018년 이후는 좀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되니까 이걸 좀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또 북쪽에서 또 지금 막고 있고요. 어쨌든 북쪽 입장에서는 역량 구축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는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지원보다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의 지속적 협력, 그래서 역량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협력 대상인 보건의료의 구체적인 사업명이 뭔가, 이거는 이제 아까 법률안에 했던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남북 간의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 근데 이 의료인들에 대한 기술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교육 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 차이 극복해야 되는데, 이 교육 차이라는 게 보건의료 분야가 어디 뭐 교육만 뭐 차이가 극복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보건의료라는 게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교육도 실무적인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한 분야만 잘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협력하는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같은 단체들이 주로 대북 지원하는 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단체들이 국내에 약한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약 한 60개 단체가 모여서 이 사업에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같은 단체가 한 60개 단체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단체들 중에는 보건의료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농업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같이 이것저것 다 하는 단체들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함께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상현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 뭐 이렇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 짧은 시간에, 네, 여러분들도 질문을 만드시느냐고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막 이거를 빨리빨리 하시느냐고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 중계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이 20개의 질문, 25개의 질문이 다 되는 질문에 빨리 답변을 하시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역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임에서 토의한 내용들도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임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 분임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 대표로 발표해 주실 분들 다 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 모셔볼 건데, 이번에는 역순으로 20조부터 한번 역순으로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아까 연습하셨겠지만 발표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먼저 딱 켜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시간은 1분 30초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저는 20조부터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20조 오영동님. 네. 예, 안녕하세요. 20조 오영동입니다. 저희 20조 분임토의 의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연재해, 의료 방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민간 차원의 협력이나 파견 봉사 등 형태의 지원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결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을 직접 파견하여 남한 시민들도 지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나 신뢰관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NGO 단체를 통해 북한과 협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지원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남한의 접경 지역에서 보건소를 설립하여 의료 지원을 하는 등 어떤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19조의 한혜주님 모셔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랑구 살고 있는 23살 한혜주라고 합니다. 저희 조에서는 우선 재난보건의료 방역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신뢰를 쌓아서 남북 협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호 물품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잘 제공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진행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공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분별한 일방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저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조 최유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18조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저희도는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주제들을 담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한 가지 주제를 깊이 나누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민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또 경제 규모가 이러한 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과 북한이 현재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우리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은 보건, 의료, 재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조 이소림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유보에 대한 그런 의견이 골고루 나왔는데요. 먼저 그 찬성에 대한 것은 우리 남과 북은 이웃 관계이고 또 같은 민족의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그런 도움은 필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남한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지원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가 조금 인원이 많았는데 무조건적인 지원이 그들에게 협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도주의적 도움이 지속되었음에도 북에서는 일관되게 강건한 태도로 가지고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보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을 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협조가 아니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봤을 때 모두들 방역이나 보건 의료에 대한 그런 협력은 찬성을 하시는 편이었고 다만 지원 물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내실을 다진 후에 그들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조 이상열님. 예, 16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6조에서는 재난 방역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는 북한 주민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 남북한 간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돼지열병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지리적으로 또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즉각적인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 지원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한 분이 해주셨는데 이런 때는 해주고 어느 때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일관성이 없어져서 신뢰 구축이 가능하겠는가. 정말 필요한 거는 상호 신뢰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지원, 일관된 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상호 신뢰를 위해서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몇몇 분들 한편에서는 우리의 협력, 우리들 지원 이런 게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곤란하다. 북한이 하는 것을 보고 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견도 몇몇 분이 있으셨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조 김지훈님. 네, 저희 15조에서는 재난방역, 의료보건 등의 남북 협력에 대해서 크게 일단 두 가지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조건부 찬성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남북 협력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연되는 것 봐서는 남에서 북으로 일방적인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지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제공이 되는지, 그래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많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의견 몇몇 분 의견은 아까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휘두르지 않고 일관적인 그 지원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조 박철환님. 예. 예. 저희 조에서는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했는데요. 정부의 이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조건부로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어떠한 북한의 이제 도움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해야 한다라는 데 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 후에 대한 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어떠한 이제 이런 이제 지원된 것이 다르게 사용됐을 때에는 어떠한 제재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대한 이제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걸 주장을 유효를 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서는 이제 정부 쪽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어떤 이제 민간 쪽으로의 장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그렇다 보니 좀 어떤 정부의 좀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민간 지원을 통한 좀 소극적인 지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을 다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조 이규봉님. 네, 13조 이규복입니다. 13조 발표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얘기한 내용으로는 재난 방역 의료 보건 관련된 분야들은 북한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급된 네 가지 주제 같은 부분들은 정치적인 요소로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본 분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지원을 함으를 통해서 저희가 남북 간에 갖고 있는 많은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작을 이런 계기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나눈과 동시에 아까 전에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원조나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북한의 허용을 받아야지만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염려가 섞였던 의견이 있었는데요. 각종 감염병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는 한쪽 나라에서만 조치를 한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같이 방역을 해야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 등들이 생겼을 때는 그런 방역들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잘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조 전성일님. 안녕하세요. 도봉구에 사는 전성일입니다. 12조 분임 조원님들과 토의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조건부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 없이 우호적인 태도만 취해준다면 상호협력하에 지속되어져야 한다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요. 보건의료 분야는 협력의 상황은 아니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치 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로 요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조 김승종님. 네, 안녕하세요. 중랑구에 사는 김승종입니다. 저희 11조 토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의견에서 골고루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먼저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으로는 재난 방역 보건 의료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이번 코로나 대유행으로 각자 도생이 아닌 상호 협조와 협력이 필수임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조건부 협력보다는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일회성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협력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는 원칙이 없이는 교류 협력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 대응을 준비해서 원칙에 벗어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때그때 신중하게 조건부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조 임은규님. 네, 10조 의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은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재난과 방역의 경우 물리적으로 가장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남북의 정치, 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차원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정부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므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조 양금자님.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에 사는 9조 양금자입니다. 9조의 분임 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약속 이행과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표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사후 확인이 가능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과 보건, 의료 방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식량 자원 우선이라든지 방역 지원 우선이라든지 다른 의견으로는 북한 지원과 정치 활용은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민관이 함께 남북이 서로 협력할 부분이 없는지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8조 김윤옥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갑자기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있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8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추진해야 북한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더 우리와 더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희망적인 미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시스템적으로 법제된 세부 매뉴얼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과, 또 무엇보다도 보건 의료 부분이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아울러 정치적인 표당적 협력도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조 백석현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7조 의견 모아 전달드립니다. 조건 지원과 무조건 지원 중에는 무조건 지원이 좀 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념과 정치에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정부 차원, 민간 차원 그 다각적 방법의 지원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지속성을 위해서 법제화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좀 더 영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을 저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 국민의 합의와 이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 단기적 평가와 피드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과 남북한 협력 상황을 국제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남한의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그런 목적과 남한이 주체가 되고 지원한다는 그런 점을 북한의 주민이 정확히 알았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조 최현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조 최현식입니다. 저희 군임조에서 취합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방역, 의료, 보건 등 남북 협력은 미래를 함께하는 한민족으로 남북관계 및 정세에 영향 없이 진정성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요.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의견 교환 및 정보 교류, 일관되게 추진하는 협력 및 직접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북한 주민의 인식 개선 등이 필수 불가결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브앤테이크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조 이봄향님. 네, 저희 5조는 조건부 지원이든 무조건적 지원이든 북한의 협력이 먼저 시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 조건 하에 조건부 협력과 무조건 협력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먼저 조건적 협력의 경우는 말라리아나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방역과 같이 남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방역은 북한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원 물품을 다른 곳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건과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협력의 경우는 협력이 가능한 부분, 무기화할 수 없는 자원은 조건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경제 악화로 의료와 식량 등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부류가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빵과 같은 유통기한이 정해져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2차 가공식품 등 무기화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조 이영민님. 네, 안녕하세요. 4조 의견 모아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4조는 대부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찬성을 하였고요. 이 모든 것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부 또는 기타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자료 제공이 먼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이런 정보를 통해서 판단된 지원이 협력 교류에 있어서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 협력 교류까지 점차 더 확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조 최규택님. 네, 3조에서 모아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방역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지원한 것들이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제기관이 상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 북한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합당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기관이 북한의 재난 방역, 의료적 어려움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한 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남한 국민들이 대북 지원에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조 이승길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2조 분임 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보건의료, 방역 분야의 인도적인 지원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되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담당한 중앙정부부처에서 믿을 수 있고 투명한 남북 간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군사적 충돌이나 정치, 또 협력 등은 분리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적극적인 지원, 협력으로 통일 이후에도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미래를 보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조 하종수님 모십니다. 네, 1조 분임 토의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조의 공통적인 의견은 재난 방지와 의료 분야 협력은 인도적인 지원으로서 대화 협력이 필요하고 상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여 무조건이 아닌 조건부 협력을 하되 일반 물자 협력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변화와 남한의 도움에 대해 북한과 세계에 알려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는 1차적으로 동의했고요. 일부 의견에는 이러한 재난 방지와 의료 분야 협력이 정치 군사적인 조건과 분리되어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일부 의견은 보건 분야 방역을 꼭 우리 정부가 꼭 이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북쪽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협력이 일방적인 메아리가 될 수 있으니까 보류를 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조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님이 다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의견을 이번 세션을 정리하기 전에 몇 분을 좀 갑자기 모셔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전에 안내를 안 드렸어요. 사전에 안내를 안 드린 채로 불러보고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제가 갑자기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온라인 회의의 재미잖아요. 2조 박수진님 한번 모셔볼까요? 2조 박수진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꺼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의견도 있어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조에서 활동하셨는데 우리 조가 토론을 하면서 이 팀으로서 잘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다른 팀원들께서 다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견도 잘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제 생각의 틀에서만 갇혔던 것 이외의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잠깐 쉬고 오면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 토론이 있을 텐데요. 이 주제 토론을 더 잘하려면 우리 이부님에서는 팀으로서 조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앞으로 더 잘해야지 될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하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결됐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응답을 잘해주셨죠? 네, 제가 다 놀랄 정도로 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17조 정승환님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17조 정승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놀라셨죠? 아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7조에서 토론하셨는데 우리가 팀으로서 잘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본인의 생각들을 논리정연하게 대변해 주셨고요. 또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조언들의 태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3주제 토론을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토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내는, 그러니까 듣는 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더 활발하게 개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럼 더 활발하게 활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셔보려고 하는데 16조의 박주민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갑자기 놀라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같은 질문 드립니다. 16조에서 토론을 해보셨는데 우리 16조가 팀으로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조에서 토론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다들 막 토론을 통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하시면서도 다들 이제 각자 자기 주장을 정말 깔끔하게 잘 얘기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막 자기가 이기려고 첨언하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다들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빠르고 깔끔하게 토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3주제 토론을 더 잘하려면 계속 잘해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조는 지금 이미 너무 완벽하게 잘 하고 있어서 그냥 하던 대로 상대방 의견을 듣고 좀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완벽한 토론을 또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박주민님처럼 지금 같이 여기 막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또 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참석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처럼 이렇게 정말 완벽한 토론을 잘하려면 개인이 어떤 거 해야 될 것 같으신지. 개인이요? 네. 그냥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듣고 이제 자기 생각을 먼저 미리 생각한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이제 약간의 서치? 가벼운 조사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